근데 참 의미 있는 칼럼인 것 같아서요.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칼럼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였다. 문재인이 자기 광을 낸 청구서가 지금 나라로 몰려온다는 칼럼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야 한다. GDP가 83조 원 줄고 경제 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가 46만 개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를 문재인은 꺼냈다는 거예요.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과속을 요구합니다.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면서 국제사회는 문재인의 결단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역시 문재인 대단하다, 멋있다 라고 했는데요. 정작 문재인 정권이 떠나고 현장에 남은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40% 감축은커녕 그 3분의 1도 버겁다는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7달 남긴 문재인의 허세 부리고 박수받은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요. 문재인이 임기 직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이겠다 약속하고선 박수받고 떠났죠. 그러면 2030년에 대통령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비현실적인 약속에 대해서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그 허세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2017년 6월 19일 취임 한 달을 간 넘긴 문재인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렇게 선언한 탈원전 방침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탈원전은 킬로와트당 발전 비용이 60원인 원자력을 120원인 LNG와 200원인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2배, 3배 손해보는 일이었다. 2030년까지 손실 140조 원,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40%라는 산업자원부 계산서가 나왔다. 문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 오히려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를 깎아주기까지 했다. 10조 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34조 원이나 늘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보일러 가스비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고요. 모모가 추워 해서 난방을 따뜻하게 했더니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고. 그런데요. 이게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감당을 했어야 됐는데 깎은 거예요. 안 올렸어요. 생색은 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더니 결국엔 빚이 34조 원. 욕은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때는 쌌는데 왜 윤석열은 높이는 거야? 그 빚 34조 원은 누가 갚냐고요. 결국에 뒤에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청구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옮겼는데요.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사무실에 관리비와 남은 월세를 다 계산을 해줘서 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그러한 관리비를 제가 썼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옮기는 사무실에 대해서도 제 이전의 세입자가 쓰던 것에 대해서 제가 내지 않도록 그런 이전 세입자와의 또 거래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개인인 저도 사무실 옮길 때 이렇게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다 청구서를 지금 가득 안고선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버렸어요. 생색은 본인이 내고.
우리 한 개인, 한 사업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욕먹어요. 저도 한 개인도 안 하는 짓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자신이 거덜낸 한전에다가 한전공대라는 호까지 덜어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2배 수준이고 학생의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를 했죠. 5년 내에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재인은 특혜 지원을 했다. 왜냐?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할 돈이 1조 6천억이다. 이거 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다. 공항에서 얻을 이익이 비용의 절반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보고는 국가 지도자의 양심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또다시 가덕도 공항카드를 꺼냈다. 보궐선거 한 달 전에 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라며 매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 가덕도 공항은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 7,600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물론 현재는 그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걸 꺼낸 이상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덕도 공항, 우린 다 그 시작점이 알고 있죠. 문재인의 이런 매표 행각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4가지 선택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는 체제로는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 대안은 당장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더 내지 않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산수만큼이나 뻔한 이치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 주문은 100원 주면서 150원 빵 사오고 50원 거슬러 오라는 학폭 심부름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문재인 5년 동안 연금 개혁은 없었고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이나 앞당겨졌다. 문재인의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겼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서 일본의 재협상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단일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 몫이 되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김창균 칼럼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이 없죠. 맞는 말이었죠. 이 청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도 인상 깊었는데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했고 그래 놓고서 뭐 했냐?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배상금 그거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해냈죠. 이번에 강제징용 보상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는 세월호 뭐 했냐고요? 강제징용 뭐 했냐고요? 정치적 이득이란 이득은 다 봐놓고선 실제로 어떠한 보상과 배상을 해줬냐고요. 오히려 우파 정부에서 다 해줬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없었고 그 자신도 없었다. 실력도 없고 무능한데 뻔뻔하기까지 해요. 그야말로 최악의 이런 정권 속에서 참으로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겁니다.